마감 시황 클로징 벨 라이브 오늘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0월 10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어때요? 장이 별로예요. 별로예요? 네. 왜죠? 좋겠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왜요? 단타를 잘해가지고요. 무슨 장이 소리야. 안 좋아도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어내고 있는 명앵커. 좋네요. 아니 오늘 상승 네. 종목 470개, 하락 종목 407개.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하나 찍으면 반은 오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반은 못 오르고 반은 올랐네. 뭐 샀어요? 안 샀잖아. 안 샀죠. 안 샀잖아. 이게 난이도가 어려운지 쉬운지 네. 좀 희미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죠. 네, 50대 50 어렵죠. 어렵지.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하창호 본부장님, 김정희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뭐 저기 뭐야 종목들이 막 올라오네. 네, 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죠? 최근에- 네? 뭐죠? 아, 그거는 종목은 얘기하면 안 되죠. 아하. 네, 그거는 저거 근데 들었는데 사고 싶어 죽겠어요. 그쵸. 맛있어. 부러워. 자, 아침 방송 안 봤죠? 오늘 안 봤어요. 아침 방송은 네. 50분 중에 한 48분이 서로에 대한 현재 본인의 입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좀 뭐 많이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할 했습니다. 게 있나요? 여기 김정일 본부장님도 네. 다른 데 이제 방송을 많이 나가시니까 아. 거기서도 이제 김정일 본부장님한테 했던. 이야기를 좀 무례하게 전 똑같이 합니다. 네? 똑같이 합니다. 역시 한결같으셔. 인터넷 실명제 해야겠죠? 반말을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내 친구냐고 물어봤어. 나이 더 따로 많으셨던 분 전화하라고. 아니에요? 나이가 더 많으셨던 저보다? 분 아니에요? 네. 아니 어쨌든 간에 친구거나 날 잘 아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반말 썼지. 따로 연락하라고. 그때는 뒤에 하더니 뭐 그건 아니고 뭐 저쪽 뭐 그건 아니고 싸움은 잘 못한다. 인터넷 실명제 해야겠죠. 관계 없어요 저. 하든 음, 말하든. 저는 그런 거 댓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댓글을 안다니까. 네. 저도 많은 사람들의 그 유튜브를 보거든요. 의견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를 수 절대 있죠. 안 달죠. 아니 근데 이거 궁금해요. 삼성 얘기를 하도 하니까 아침에도 권순우 기자님이 또 했어. 근데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우리 1시간 동안 반도체 얘기만 했거든. 오프닝 벨에서. 네네네. 근데 사실 다르게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인 그 삼성전자 얘기를 더 해야지 이게 방송 결에 맞는 건가? 혹은 그냥 그거 버리고 다른 종목들 이야기해야 되지 맞는 건가? 모르겠어. 제가 아까 제가 한 거 보니까 네. 28분부터 10분 얘기했더라고요. 음, 죄송한데 그거 보시면 안 될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만약에 얘기하라 그러면은 그거. 그걸 10분 동안 들어야지 압축해서 2분 얘기하면 괜히 오해한 부리고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데 예, 제가 입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면서 또 물어볼 것 같은데 물어봐야죠. 그 10분 그거 보시라고. 저도 괴로워요. 이거 맨날 하는데 제가 뭐 두 분한테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면 아니 피곤하지. 들으시는 분이 싫어할 수 있었어. 어때요? 그러게요. 오르는 거 난 위주로 관계없어요. 갈까요? 아니면은 또 삼성 얘기 또 해야 관계없어. 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또 있어. 자 이제 변명 고 시작. 아니 변명이 아니라 저는 변명할 필요가 없죠. 네. 제 생각대로 저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제 생각 얘기하러 나온 자리잖아요. 뭐 그런 거 얘기할 생각은 없고 근데 그겁니다. 또 떨어지는 거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너네 또 오르는 거만 얘기한다. 오르는 것만 얘기하면은 니네 맨날 왜 오르는 것만 얘기하냐 얘기하고 떨어진 거 얘기하면은 변명한다 그러고 반씩 섞읍시다. 어차피 뭐 똑같은 반반? 거. 중요할 거 반반. 오케이. 자 오른 종목부터 얘기하세요. 진행자로 나오셨습니까? 자, 오늘 제가 진행자입니다. 바꿔봅시다. 무례하시네요. 나 그럼 반말을 안 해요. 반말 안 하시죠. 명인커님. 실제로 너무 잘해주시고 의견을 한번 진짜 들어주세요. 너무 젠틀하시고 오른 욕을 좀 종목도 욕을 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오늘 코스피는 0.34% 플러스 2,600에서 딱 마무리될 것 같고 네. 뭐 캔들로는 음봉이 나왔지만서도 어쨌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플러스로 빨간색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반대로 0.2% 마이너스 776. 박하윤 씨가 저기에다가 그 제목에다가도 써놨지만 네. 이게 미국 증시는 잘 가는데 그러니까. 역시나 컨셉이 확실해요. AI의 수혜를 어느 정도 받는 그런 종목들은 그래도 가고 네. 좀 방어를 하고 아닌 종목들은 너무 냉정하게 딱 맞아요. 소외돼버리고 눈길도 안 줘버리는 그런 컨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말고
중국 말고. 중국은 예고. 중국은 AI 별 관계 없죠. 중국은 상관없죠. 오늘 중국은 올랐는데? 0.2% 올랐나요? 아니 더 올랐을 걸? 0.2 아까 마지막 봤을 때 중국은 그렇던데. 제가 봐볼게요. 0.26. 0.1이게? 상해 2%. 중국은 2%, 니케이가 0.2. 아, 네. 니케이는 별로 네네. 없었죠. 예, 우리랑 비슷하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창모 본부장님. 네, 오늘 시장 뭐 그랬습니다. 예, 외국인 수급이 좀 이탈이 여전히 있었고요. 그래도 선물에서 매도해서 매수로 좀 전환을 했거든요. 이건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한 장중에 3천억, 4천억 팔다가 지금 동시호가 집계상으로 보면은 1,6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 쪽으로 턴하는 거는 좀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뭐 중국은 좀 반등이 나왔고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뭐 나머지 니케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그렇게 막 매가리가 있진 않았어요. 게다가 원래는 이제 미니 선물 같은 경우도 힌트를 좀 많이 주는데 뭐 금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약보합권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니까 보시면 콜풋 동시에 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 만기에는 당연히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막판에 동시효과 때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뭐 투심적인 부분은 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죠. 왜냐면 오늘도 외국인이 계속 팔아 제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 종목군들이 또 개별적으로 올라간 종목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는 좀 차익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203억 매도로 바뀌었죠.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하던 게 그러네요. 조금은 판매로 바뀌었다라는 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오전장에 2,300억 정도였는데 지금 1,800억 정도로 잡히는데 바스켓으로 좀 여전히 좀 집어 던지고 있다. 근데 뭐 거래대금은 좀 코스피는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5저대에서의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개선됐죠. 1350에다가 N달러가 149.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글로벌 경기에 대한 흐름들은 지금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캐리 트레이드 이제 멀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고용 너무 좋죠. 애틀란타 GDP 나오고 3.2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GDP도 좋아요. 최근에 2.5까지 빠져서 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네. 뭐 두 번 연달아 3.1, 3.2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럼 GDP도 좋고 고용도 좋고 캐리 트레이드 없고 오, 그러면은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정적으로는 네. 엄청 좋네요. 네. 그렇게 좋아지고 또 전쟁 또 약간 휴전하고 뭐 오케이. 미국이 압박을 엄청나게 넣지 않았을까 해서 대선 전으로 저는 좀 긍정적인 플레이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서 우리나라만 또 소외시킬 수 있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랠리가 나오면 처음에는 왕따 시켜도 나중에는 이제 너도 반찬 하나 먹어 하나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가 좋았어. 네. 우리 애기 때 놀이터에서 막 놀면 결국 약한 애들도 깍두기라고 해가지고 껴줬거든. 맞아, 깍두기. 깍두기. 왕따 안 깍두기네. 시켰거든. 깍두기라서 너 깍두기 해. 그 뭐 좀 잘못해도 얘 깍두기잖아. 맞아, 이러면서 맞아. 봐줬어. 네. 근데 이거 요즘은 이런 거 없어. 한국 국장도 시장도. 깍두기가 될 수 있겠죠. 깍두기인데 안 껴주잖아. 악재는 다 반영하고. 지금은 안 껴주고 나중에는 또 껴줄 수 있다. 음. 라는 의견이 있으시니까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 오늘 장 코멘트. 예상 제가 아침에 났을 때 0.8% 정도면 좋겠다. 미국이 한 2% 올랐거든요. 이틀 동안에. 그러니까 40%만 쫓아가면 참 좋겠다. 근데 0.5% 이하면은 좀 아쉽다. 근데 그 아쉬운 측에 나왔네요. 근데 아까 지금 보노님 얘기한 것처럼 전반적인 상황은 그 매크로의 상황은 현재 좋은 분위기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괴리가 지금 벌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도 약간의 개별 섹터라든지 순환매 이런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흐름이 네. 이번 달까지는 지속될 것 같아요. 거기에 실적 3분기 실적에 따라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좀 명암이 약간 엇갈릴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것 같아서 정신없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지금 5대5 올라가는 종목 있는 네네네.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디 비중을 통해서 마이너스일 그렇죠. 수도 있고 플러스될 수 있으니까 그런 패턴으로 이번 달 말까지도 갈 수도 있고 한두 주 더 갈 수도 있을 거고. 완전 핑퐁. 맞아, 핑퐁. 수급이 딱 정해져 있는 고인 수급 안에서 그 안에서 요거 샀다가 저거 저거 눌렀다가 샀다가. 또 근데 요거 올렸다가. 저기 금투스는 왜 금투스. 그 뭐 공식 발표가 없죠? 금투스? 내일까지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 건너 듣기로는 약간 그렇게 눈치껏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 아무 소식이 없길래.
알겠습니다. 자, 3시 30분 지나가고 있고요. 네. 정수환님께서 땡땡땡 말씀해 땡땡땡. 주셨습니다. 진짜 사나이님이 딩동댕. 네. 진짜 사나이는 이럴 때 들어가야죠. 삼성전자. 예. 네. 쭈아니님, 짠이. 구름샘님, 그리고 H2준님, 네. 정수환님, 유자님. 에일리언 스펙님이 맨날 아쉬워. 이렇게. 그러니까. 메달금님께서 희망 고문 방송. 정확합니다. 우리 어차피 여기 장 끝나고 수다 떠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좋은 얘기 해야지. 맞아요. 나쁜 럭키보너, 얘기, 럭키보너. 나쁜 얘기 저기 많잖아. 많이 하잖아. 네. 거기 보면 되시고. 자, 그래서 오늘도 10월 10일 이렇게 목요일이 또 지나가게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슈퍼챗도 초반부터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부와 행복님이 2,000원, 민트 헤어 포유 대박 났어요. 저 오늘 내일이 끝이거든요. 아, 오늘 3%와 하는 내일까지예요. 아, 드디어 끝났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어? 2주예요, 2주. 근데 빨간 날이 많았잖아요. 빨간 근데 날이 많았네. 너무 안 팔렸어. 재고가 많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오늘 내일 사시는 분들에게 저희 자사몰에서 쓸 수 있는 10,000원권 10,000원권? 네 드리고요. 현금 주면 안 돼? 제가 현금 알겠어. 오늘 내일 단타 좀 해볼게요. 자사몰에서 쓸 수 있는 10,000원권 쿠폰. 네, 음. 다 모두에게 다 드리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차티스트잖아요. 제가 공부했던 차트 책? 책 몇 권 사가지고 공부하시구나. 손실만 났는데 누나 보던 책 받으면 뭐 돼? 아니야 슈마컴 빼고 슈마컴 빼고 괜찮았어. 오케이. 그 책도 줘? 책도 드릴까봐요. 아니야. 한 권이요? 아니 한 분. 세 분한테만 그 책 드립니다. 네, 제발 사주. 그리고 시장이 안 좋으면 열이 나잖아요. 포토카드 안 줍니까? 민트 포토카드? 열 시키라고. 찢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받으시면? 아, 메타인지 정확하다. 정확하죠? 아, 오케이. 그래서 네, 시장 안 좋으면 머리 빠지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헤어포유. 네. 한번 뿌릴게요. 내가 뿌린다고 뭐 이게. 아이고 제발 이거 빼고 뿌리라고요. 아 이거. 오케이. 네, 향도 좋고요. 진짜 효과가 있으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많이 사주시면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민트 좋아하시잖아요. 만약에 오늘 내일 이거 안 팔리면 1호선에서 이제 이거 팔고 있을 거예요. 그 프레시 파는 아저씨랑 드라이버 파는 아저씨 옆에서 같이 판다고 1호선에서 하나씩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이제 시황 링크 올라가 있고요.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면은 또 자사몰에서 10,000원짜리 네. 쿠폰 드린다고 하니까. 네. 다미애님이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탈모 말고 턱수염에도 효과 있나요? 이렇게. 턱수요? 있지 않을까요? 어디든 좋죠. 어디든. 쿨링이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다 뿌려도 된다고. 자, 그러면은 하창원 본부장님 시황 준비한 시황을 한번 쭉 들어볼까요? 네, 막판에 수급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선물에서 약간의 힌트를 준 것 같은데, 선물이 아까 이제 마이너스 한 3천억, 4천억대에서 이제 플러스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외국인이, 대거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도 1,800억에서 플러스 670억대로 바뀌었고, 외국인 순매수도 1,271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거래대금 2조 정도 늘었고요. 좀 종가적으로 배팅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3점 물량이 장중에 봤을 때 한 1조 6천억 정도 남았었는데 그거 좀 이따가 짚게 되면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뒤집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말에 랠리가 상당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차분히 줍줍하면 결과적으로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타로 보시는 분들은 저랑 보는 기간 자체도 다르고 뷰도 다른 거니까 그거는 뭐 각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제가 한마디 거들면 네. 하루 종일 두 분이랑 하잖아요. 근데 제가 두 분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냐?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그냥 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난 넘어갑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는 거야. 나 같은 같이 주다, 사람은. 이러면서. 절대 같이 주. 그러니까 철학을 가지고 여기는 이제 도움말만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요? 네, 뭐 다르게 뭐 달라진 거는 뭐 크게 없습니다. 예. 뭐 수급적인 부분 조금 일부 바뀐 거 빼고는 아까 이제 초반에 브리핑 해드린 거 외에 별 다른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도 지금 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쓱 둘러보자면 네네. 이제 10월에 한 뭐 10일 정도가 지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휴일도 없잖아요. 이제 휴일이 없어요. 예. 보궐선거 그런 휴일이 아니죠. 그렇죠? 미국 선거 그것도 휴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없네요. 크리스마스까지. 네?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휴일이 없네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장 얘기하더라고요. 장. 선거 때가 큰 변동입니다. 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만 말씀드리면 코스피 전망을 2,500, 2,710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금투세 연기는 가정을 하고 하이닉스 실적 발표되면서 리뷰를 제대로 한번 해볼 것이고 이건 IT 전반적인 거니까 중국 상승폭이 너무 계속 올라가면 우리가 좀 불리할 것 같긴 한데 뭐 어느 정도 마무리 됐으면은 이제 중립적인 거고 미국이 노랜딩 금리 인하를 멈출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네. 태풍도 있고 그런 고용 지표도 이번에 너무 좋게 나와서 다음 달에는 약간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안 하고 또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확전은 안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죠. 이 가정하에서 다음 달 선거 전후까지 이 정도 끌고 가는 걸로 중심으로 하고 미국, 인도, 한국, 중국 이런 포지션을 갖고 현금 많이 갖고 있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오전에 드린 거고요. 네. 근본적으로는 이제 9월 우리 11월 달에 나오는 거는 11월 달에는 그거는 아주 핵심적으로는 이거죠. 선거는 미국이 그러니까 레드 웨이브건 그 블루 웨이브건 한 당이 다 휩쓰는 건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한 당이 휩쓸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 되느냐 방향이 다르니까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노코도 없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맞나? 11월 14일까지니까 그때까지는 미국장의 요 관련된 주식은 야금야금 계단 오듯이 더 올라가거나 그럴 것 같아요. 아직 네. PER 21배 좀 어지니까 제 생각에는 오버슈팅 한다면 글쎄요 한 5에서 7% 정도 5%, 5에서 7%는 미국장 기준으로 오버슈팅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선거 무난하고 선거가 아주 비슷하게 끝나서 또 불복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게 확실하게 한쪽이 이겨주고 대통령은 확실히 이겼는데 상황은 분리되고 그게 베스트죠. 그래서 승복하고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엔비디아만 보고 이렇게 가면은 미국의 전반적인 그 줄거리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자생력만 보여주면 되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멜트다운 확대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희망컨대 멜트 아부 됐으면 좋겠는데 멜트 아부 취소는 거거든요. 용승진 씨.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갈지 희망은 하지만 아직은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대선 전까지는 좀 트레이딩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짧게 먹고 짧게 빠지는 혹은 그거 자신 없으면 그냥 쉬어야 되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번호님?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훅 올라갈 수 있잖아요. 대선 빨을 받으면서. 그러려면 그냥 조용히 줍줍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아요? 저는 그 말씀하신 브리핑을 계속 드리고 있기는 하죠. 그럼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시장이다. 이건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횟수를 늘리면 무조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처럼 변동수가 높고 지수가 높지 않을 때는 굳이 무리해서 내가 매매 횟수를 늘릴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이게 방식이 좀 다른 게 밑에 지수가 내려와 있고 충분히 좀 중장기 포트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때는 매매 횟수를 줄이고 수량을 늘리는 데 좀 집중을 하는 편이고요. 제가 브리핑을 드리는 게 또 지수가 이전처럼 좀 높아지면은 지수별 그리고 종목별 익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매매 횟수 산업적인 부분에 수급이 확실히 쏠리는 쪽으로만 집중 매매를 하는 거죠. 이때까지 그렇게 브리핑을 해 드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도 뭐 2820, 2800선에서 빠르게 익절 다 진행을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게 뷰도 잘 맞았던 것도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좀 절대적인 가치가 내려왔을 때는 어쨌든 한 종목이든 뭐 여러 개든 해서 좀 많이 묵직하게 모아두면 결과적으로 그게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편안하게 계속 조금씩 팔 수 있어요. 그런 방식을 저는 선호하기 때문에
예, 뭐 성향에 따라서 이거는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오케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상비님이 2번 보내주셨습니다. 네. 2,000원씩 2번. 명행핑, 동묘핑, 민트핑, 보노핑 2,000원, 쌈지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오늘 KTNG가 12% 플러스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저거 좀 보고 있는데 담배 가격 관련해서 담배 이상하게? 값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내일부터 오르냐, 갑자기 언제부터 뜬금없이? 오르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좀 조금 더 찾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담배 피시는 분 입장에서. 제가 담배 핀다고요? 아닌가요? 우리 엄마 이거 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KTNG 기분 소리가 12%.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성김님이 2,000원 보내주셨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헬스카더라고요. 네, 윤상비님 KTNG 쌈지 그리고 성킴님이 2,0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감사합니다. 자, 번호님의 시황을 쭉 들어볼까요? 네, 산업적인 부분부터 좀 살펴보면은 오늘은 반도체에서 좀 엇갈리긴 했죠. 하이닉스랑 뭐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이런 HBM 필두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흐름은 나쁘지가 않았고요. 조선 쪽도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뭐 조선방산 서로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금융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고. 펩트론 이슈가 연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뭐 나머지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좋았고 VT 같은 경우는 코스코 입점 소식이 나오면서 와. 상승 트리거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급 데이터가 나오니까 네. 그 부분에서 약간의 좀 변동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자동차는 장 초반에는 좀 좋았는데 후반으로 가면서 좀 힘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좀 시끌시끌하고 있고요. 히토류 오늘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디플렉스 이런 애들 꽤 많이 움직였고 바이오 쪽에서는 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등등등 뭐 이런 종목군들 좀 이슈 있는 쪽들 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저희가 맨날 오르고 내리는 거를 보니까 네. 저런데 사실 조선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다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다 대부분 보면 몇 개 빼고는 박스권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박스권 안에서 살짝 오른다 싶으면은 빠르게 차익하고 또 또 다른 데로 떨어지면은 가고. 또 다른 데로 갔다가 아.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약간 이런 횡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기민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정말 하드코어한 쉽지 않은 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승한 섹터 중에서 코멘트 있을까요, 김장현 본부장님? 다시 한번 특별한 보여주실까요?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음. 아까 저기 조선 좀 올랐고 그렇죠? 네. 조선 그 금융, 가격이 나쁘지 않으니까 이만 저기 화장품. 실적이 나쁘지 않으니까 네. 반도체 하이닉스 그렇고 금융주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없으시면 또 뭐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읊어주시네요. 토류하고 비만만 잘 모르겠고 네. 바이오제 개별주도 잘 모르니까 저기 적어놓은 거. 네네. 또 비만, 히토류, 다이어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화장품은 엇갈리긴 합니다만 내일 데이터도 있고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에서 현대차가 막판에 보합으로 끝났더라고요. 네,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거 아쉽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다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폭등하진 않았잖아요. 폭등한 종목은 별로 많지 않죠. 여기 중에서. VT. 맞습니다. VT? VT야. 얼마나 그건 그동안 11% 많이 다. 그 실적이 그러네. 그나마 브랜드 중에서 실적이 아까 오전에 말했는데 나쁘지 않다. 부합한다는 게 VTR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뒤에 빠질 종목들이 안 빠졌으면은 지수는 조금 더 갔겠지. 그 정도. 저 중에서 짧게 먹는다고 하면 연속성을 좀 가질 만한 그런 섹터는 있을까요? 피곤해서 짧게 먹고 싶어. 피곤해서 굳이 건들고 싶지 않다. 지금 상황에선. 아니 그러니까 뭐 이미 채워놨을 거니까 음. 지금 한 2주 정도 사이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오케이. 굳이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본호님은요? 저 중에서 조금 지금 그래도 굳이 수익을 내겠다라고 했을 때 유리하거나 연속성이 있을 만한 섹터? 저는 뭐 이거 얘기하면 또 해지할 거니까 그 BBB에다가 조선 방산 변압기인데 변압기는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투자 경고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잠시 좀 쉴 것 같고 네.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둘 다 좋아하는데 이제 좀 속도 부분을 좀 따지시는 분들이면 뭐 SK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계속 분위기가 좋으니까 당연히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도 계속 모아가시는 거는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쪽 오늘 빠져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테슬라가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변동수가 생기니까 단기 차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대신에 만약에 테슬라가 내일 결과가 어쨌든 FSD를 명확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좀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좀 좋은 방향으로 가면 2차 전지는 날개를 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비아디에서도 뭐 생산량 늘리는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 독일에서의 뭐 이런 그 보조금 얘기도 있고, 또 테슬라 인도량 증가하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또 무엇보다 증권가에서 드디어 이제 목표 주가 상향 뭐 이런 애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기간 수급도 꽤 달릴 수가 있고, 어쨌든 바닥권에서 이제 턴하고 한번 좀 기간 조정이 조금 일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연속성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이제 2차 전지는 오늘 빠지긴 했지만, 뭐 대신에 그거는 있어요. 이게 실적이 명확하게 뒷받침이 아직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긴 해요. 뭐 이전처럼 우리가 2차 전지가 엄청나게 강하게 갔을 때처럼 그렇게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슈 있는 쪽도 있잖아요. 뭐 CDMO 쪽으로 보셔도 되고, 네. 아니면은 이제 뭐 신약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이벤트가 있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이제 일정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이오랑 2차 전지 쪽에서 나는 종목하기 싫다, 막 믿음이 안 간다 이러면은 ETF, 산업 ETF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코스닥 지수 자체를 배팅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사실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쪽도 많고 이슈가 될 수 있는 쪽도 많은데, 우리가 스터디가 동시에 다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BBB 플러스 조선방산 변압기 이렇게 안에서만 매매를 하셔도 저는 충분히 시장의 흐름들을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도 포트 좀 얘기 좀 해드릴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까 지수는 얘기 들었고 2,550에서 2,700. 2,550이 아니지. 2,500에서 2,710, 2,710. 2710. 왜 10 했을까요? 10? 욕 같아서? 2690 하면은 너무 쫀 것 같아서 아. 2690 하려다가 네. 2760. 아니 농담이고요. 이거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제가 농담하는 거예요. 안 웃겼네. 계산해서 한 거예요. 근데 계산한 거를 네네. 알고 싶으면 따로 연락하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따로 연락. 네, 진짜. 네. 그 다음에 요거 국내 포트는 반도체 중립인데요. 이게 딱 하니까 뭐야 그러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전체적으로 중립이라는 거예요. 삼전이 문제다. 아니, 문제라고 하지. 삼전도의 굴욕. 이제 뭐 특별히 뭐 문제라고 얘기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이닉스가 먼저 아까도 비슷하고 먼저 가는 거니까 하이닉스 오버웨이트 하면은 다른 거가 약간 언더웨이트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는 뭐 중립하려면은 하이닉스나 다른 뭐 한미 반도체나 이런 거 많이 채워야지, 오버웨이트를 많이 해야지 중립이 될 겁니다.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삼성을 만약에 중립으로 해도 다 되고, 삼성을 약간 언더하면 다른 걸 많이 채워야지 중립이 된다. 그게 이 웨이티드 에버리지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버웨이트입니다. 자동차는 오버웨이트. 네. 여기 제가 이거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갖다 놓은 거예요. 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아는 안 넣고 뭐 이런 네네.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변압기는 오버웨이트인데,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일렉트릭이 경고 먹어갖고 이게 2주 경고거든요. 그동안 주가가 올라가면 안 돼요. 며칠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20일인가? 21일인가? 그때까지는. 그런데 마침 효성중공업이 실적이 괜찮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전망에 대한 것보다 부합하는 거예요. 네. 요거는 잘 모르겠고 20일까지 올라가지 못하니까 오늘도 막판에 막 가다가 결국 마이너스로 했잖아요. 그런 걸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고, 효성중공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유를 가진다면 길게 본다면, 미국 본다면 길게 본다면 이런 것도 염두에 두라는 얘기고, 은행은 슬라이트 오버웨이트. 이러면 뭐 어떻게 될지, 뭐 정부의 세제 정책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들어간다고 보는 거, 이거 중심으로 이렇게 슬라이트 오버웨이트고, 2차 전지 짧게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 슬라이트 오버웨이트. 근데 저는 내일 보고 나서 프로핏 테이킹으로 먼저 할 것 같습니다. 별거 없으면. 방사는 중립입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약도 중립입니다. 화장품 같은 건 트레이딩이에요. 오늘 같은 날 내일 있으니까 뭐 사갖고 내일 먹으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있고, 한 김에 말씀드리면 반도체 전체 전 세계의 반도체에서는 메타, TSMC, 브로드컴, 오라클, 하이닉스 네. 이상 끝. 네, 빠르게 끝내주셨습니다. 빠르게. 미국의 반도체 AI 쪽에서는 메타, TSMC, 브로드컴, 오라클,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되게 좋게 보시네요. 근데 이 실적 발표된 거 다음에 리뷰라 그랬잖아요. 네네. 리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느낌만 다 들으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은 진짜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맞아. 여기서 뭐 누구 말 믿고 한경에서 누구 말 믿고 아. 매경에서 누구 말 믿고 손실 보면 결국 내 손실이에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 적이라니까요. 저기요. 매매를 하는 내 한 다 돈을 적이에요. 뺏고. 저도 여기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같은 편이라서 아니야, 생각했는데. 나 저기. 난 정 아니야. 난 투자를 안 하니까 못 하니까. 알겠습니다. 난 국내 투자 못 하잖아. 아, 못 한다고. 알겠습니다. 해외만 하니까. 하락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락 섹터는 2차 전지 게임주, 뭐 전쟁, 뭐 이런 전쟁. 쪽이 좀 아이고 또 흥하이온 넣었네요. 네. 이거 해운입니다. 해운. 해운. 네, 오케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네, 어. 착한 사람들만 보여요. 아, 네, 그렇게 보인다, 해서 보인다. 네, 2차 전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게임주는 NC소프트가 뭐 이따가 특징주에서 나오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오늘 박살이 났고요. 나머지 쪽도 일부 좀 투심이 깨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일단 지스타가 또 있죠. 지스타가 또 있어서 거기에서 또 좀 핫한 종목군들은 일부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게임주 좋아하시면 일정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생각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만약에 정말 MMORPG를 제가 학생 때처럼 정말 그렇게 즐기는 문화가 되면 저는 게임주는 단연 붐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또 PC방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팬들이 많이 생기겠죠. 게임을 좋아하는. 근데 지금 스타일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전처럼 막 우리가 사랑과 정성을 다 담아서 그 외형 하나하나 막 현질하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어서 네. 확실히 게임주는 좀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골드만삭스의 멘트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구조적인 우리나라 MMORPG로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게임들 그리고 중국 쪽에 원래는 우리가 진짜 퍼블리싱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뺏겼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율주행도 오늘 좀 빠졌는데 요거는 이제 내일 만약에 테슬라 FSD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확실하게 또 여기 또 변동수가 나올 수가 있으니 요게 두 개는 오늘 사실 테슬라가 좀 최근에 월가에서 워낙 너무 기대감 너무 과하다 좋은 건 맞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좀 반영하는 건 좀 위험하다 이런 발언들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좀 차이가 나오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2차 전지도 네. 봐봐 올라갈 것처럼 약간 각 잡더니만 바로 다른 데 수급 가면서 살짝 차익 나오고 저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장인 것 같다. 수급이 한정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징주 한번 가볼까요? 네, 특징주를 가보면요. 이게 아침에 논란이 좀 있었던 종목인데 뭐죠? T항공이 경영권 분쟁도 있지만 노선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아, 그럼요. 네, 요거는 제 기사 그래서 기사 들고 왔나? 근데 기사- 이런 경영권 분쟁은 얼마나 가요? 이렇게 주가가 잘 가는. 이거는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 주가가 몇 배씩 이전에 요 경영권 분쟁 테마가 종종 몇 년 타임으로 오는데 많이 갔을 때 막 3배, 4배 이상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쭉쭉 왜냐면 요번에 고려아연이랑 영풍정밀만 봐도 단기간에 막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가격 특히나 공개 매수가 끼어서 가면은 서로 이제 막 공개 매수가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경영권 분쟁이 이렇게 또 되면은 이슈가 될 때마다 움직이고 비슷한 사례가 우리 이제 주식 분할 관련된 부분에서 네. 이렇게 상한가 연달아 갔을 때 몇 분할로 하는지에 따라서 상한가 횟수가 정해졌었거든요. 이전에 막 13배 나누면 막 7번 연달아 상한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냥 그런 것처럼 이제 요것도 테마적인 부분도 좀 없잖아 있다. 근데 요즘에 밸류업이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네네. 이렇게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면 사람들이 좀 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대웅제약 요번에 이제 휴젤이랑 메디톡스 곧 또 결과 나오는데 톡신 쪽의 수출 데이터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도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네이버가 3분기 영업이익 최대치 갱신을 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있었고요. 하나증권에서 오늘 또 리포트가 나왔는데 TP 24만 원 유지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 좀 움직였을 거예요. 지난 분기에도 사상 최대치였던 것 같은데. 네, 실적은 최근에 아,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예, 좋아요, 네이버. 실적은 좋은 상황이고, 이거 또 못해 있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것도 이제 배터리 핵심 소재 개발 공조 소식이 좀 있었고, 셀트리온은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좀 주가 추이가 그렇게 좀 긍정적이진 않죠. 네. 근데 합병 이슈가 좀 승부가 나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하게 갈 확률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도 이런 합병이랑 그 이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모아가기엔 나쁘지 않은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정말 많은 자금을 차곡차곡 모으시려는 분들은 지금부터 보시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좀 과감하게 이제 버려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NC소프트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고려아연 오늘 이제 엔비카의 공개 매수가 인상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네오이즈는 뭐 자사주 소각 이슈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주가에 반영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궁금한 종목 있어요? 티웨이 TA 사고 싶어? TA 사고 싶어요. 채팅에도 그러는데 경영권 분쟁이 짱이다. 진짜 짱이에요, 짱. 커피 한 잔님이 국장 경영권 분쟁은 주주환원책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면 사실 그게 본연의 원래 위치야. 원래 위치. 고려아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끝나면 다시 또 떨어지는 게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고려아연이나 영풍에서 무언가 재미를 봤거나 혹은 그 이슈를 잘 접했던 사람들이 티웨이 쪽의 이슈도 계속해서 생각보다는 좀 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쭉 밀고 가는 종목들이 없으니까 저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그렇죠. 부각받는. 수급이 쏠리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저 안에는 그 반도체 얘기가 없어가지고 두 분께 한번 조금 질문을 해 볼게요. 지금 나온 기사가 모건 스탠리 숀킴이 반도체 겨울을 다시 한번 재차 주장을 했다. 와, 보고서 또 냈는데 네. 최근 반도체 메모리 그 메모리 반도체 투자 의견 하향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무언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디램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상승하도록 이런 이슈가 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없다. 특히 창신 메모리가 중국에서 내수를 다 장악할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수요가 부진한데 디램 가격이 굳이 많이 올라올 수 있을까? 그럼 레고 심한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트랜스포드에서 오늘 HBM 쪽은 가격 계속 오른다고 또 기사 나온 거 있는데. 그러니까 HBM 가격 오르는 게 디램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끌어올릴 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게 복잡해진 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TSMC 딴 적인데 TSMC 그러니까 우리 HBM 얘기하는데 AI 반도체는 GPU도 반도체잖아요. 네네. TSMC가 만들어 파는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웨이퍼 가격은. 네네. 2나노 가는 건 3만 불. 삼성전자가 5나노 삼성전자가 3나노 하는 가격이 있거든요. 네. 3나노 가격이 거의 더블이에요. 그게 2나노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평균은 의미가 없다고. 그리고 HBM 가격은 아직까지 하이닉스 중심으로 그렇죠? 가격 오르는 거 맞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가격이 내년에 오른다고 장담은 안 하는데 그게 빠질까라는 퀘스천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HBM이 비중이 전체 디램 비중에서 반이 아니거든요. 그럼 반은 뭐예요? HBM 아닌 쪽이잖아요. 그 중에서 그쪽에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그 아규먼트가 들어와서 이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빠지는데 연말 연초되면 비수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HBM 아닌 쪽에서 빠지면은 웨이티드 에버리지 했을 경우에 이게 가격이 8% 올라갈까 10% 올라갈까 하다가 3% 2% 안 오르는 거 아니야? 이게 곧 한 5개월 내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아규먼트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내 애널리스트들도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예측이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냐 안 오르냐 이렇게 단선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잡한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갔는데 그 친구 말에도 단순히 HBM의 가격이 안 오른다 그거만 그래서 겨울이 온다 이것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조금 안 좋은 게 사실 나왔어요.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 삼성전자 더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HBM 생산 목표를 하향했어요. 내년도 원래 목표가 월 20만 장이었는데 17만 장으로 처음으로 하향했거든요. 여기 논란이 있을 거예요. 이게 오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수요가 줄어든 거냐 아니냐? 단순히 우리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조금 늦어진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늦어지면 출하량도 좀 늦게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늦어진 것만큼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그
그 캐파를 뭐 20만 장까지 지금 13만 장인가 14만 장인데 내년 하반기 때 20만 장 하려는 걸 17만 낮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좀 낮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요거 해석이 오늘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노이즈에 대해서 장부 신경 쓰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옛날처럼 한 분기 빠져서 3% 빠지고 5% 빠지고 10% 빠지고 해서 지금 뭐 마진이 40%인데 하이닉스가 40%, 삼성전자가 한 30% 되거든요. 디램 평균 마진이 이것이 갑자기 뭐 마이너스 되거나 뭐 10% 되거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정도가 돼야지 과거 패턴으로는 겨울인데 네. 얘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했다고 보고 또 단편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막 증폭이 막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봅니다. 오케이. 보로님한테도 코멘트를 듣자면,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자면, 보로님이 연말에는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삼전이랑 하이닉스를 네. 계속 좀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오늘도 지금 막판에 동시호가 때 삼전이 신저가로 끝났어요. 네. 58까지 내려갔습니다. 589에서 끝났어.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분위기고 모건에서 저렇게 계속 때리고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못 올라. 사실 오르고 싶어도 저렇게 미친 듯이 진짜 목 잡고 그냥 물어 뜯는데 어떻게 오르겠어. 그러면 그때는 시나리오를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는지 그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똑같습니다. 매수로 계속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단기 관점으로 보는 거 아니다 해서 차곡차곡 나눠서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격을 크게 상관하지 않고 모아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요거 기사 다들 보셨을 건데 폭스콘이 엔비디아 이제 200 공장 건설하고 이거 세계 최대이다 요 뉴스도 보셨을 건데 네. 저는 모건 스탠리의 그 분석과는 정반대의 입장이 있어요. 사실 엔비디아도 지금 올랐으니까 좋은 얘기 하는 거지 90불일 때 좋은 얘기 한 사람 없었어요. 저는 그때도 반도체 안 끝났다. 분명 블랙웰 부분으로 반등이 나올 거니까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 드렸는데 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가격도 지금 132불까지 벌써 올라왔고 TSMC도 실적 같은 흐름들 나쁘지 않고 왜 해외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자꾸 늘리는지 그리고 그렇게 수요단에서 문제가 생기고 겨울이 오면은 증설을 미쳤다고 합니까? 폭스콘이 얘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젠슨왕이 물론 약간 좀 과장돼서 얘기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어쨌든 수요 부분에서는 인세인이에요. 제가 오전에 이제 연돈 사례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돈 그 유튜브에 그 영상 있어요. 영상 한번 보시면은 그분이 이제 그 많이 더 팔고 싶은데 퀄리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량이 제한된 부분 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최대한 빨리 어쨌든 엔비디아나 삼성전자한테 팔게끔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죠.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증설을 때린다라는 것은 사실 얘네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증설을 하는 거는 돈도 들고 고정비를 때리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수요가 없는데 그렇게 한다고 지금 폭스콘 망하겠다고 지금 작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저 뷰를 TSMC랑 비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TSMC는 모건 스탠리에서 앞으로 성장성이 더 열려 있다고 얘기하고 삼전은 완전 극한의 반대로 까. 그래서 거기서 차이점이 뭐냐? AI와 HBM과 무언가 그쪽의 미래 성장성의 산업에 엮여 있는 애들은 성장성을 인정해 주는데 삼전은 파운드리도 못 껴. 메모리에서 HBM도 못 껴. 핸드폰은 사실상 2등이야. 거기다 중국은 치고 올라와. 이래 버리니까 삼전하고 하이닉스를 아예 같이 묶어두기보다는 지금이라도 현격하게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현격하게 달랐죠. 달랐으니까 연초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부터 많이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 하이닉스는 20-30% 수익이지만 삼성전자는 20% 이상 마이너스예요. 이미 시장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삼성전자가 HBM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나는 많이 팔고 싶은데 만들 수 있는 생산이 한정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장사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삼성전자한테 안 줄 이유가 뭐예요? 수율만 나오고 생산만 가능하면 바로 주죠. 왜냐면 이렇게 해서 하면 나는 돈을 더 땡길 수 있는데, 엔비디아는 저는 이전에도 이거 한 작년부터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엔비디아가 앞으로 계속 대장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고 데이터 기반이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온디바이스 쪽이 더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쯤 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기타 다른 기업이 더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독점적으로 팰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땡겨 놓는 게 좋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한테도 빨리 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공급망이 한쪽으로 쏠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왜 한미반도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의 TC본도 공급을 내놨는가, 요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조금 그 뷰가 조금 다른다고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 입장으로 보면은 삼성전자한테 안 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가 HBM 뭐 이제 3E나 이런 쪽은 전혀 못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게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눌렸을 때 최대한 물량을 많이 모아두면 그게 오픈이 됐을 때는 적어도 7만 원대 초중반은 갈 거고, 그 상황이 생기면 계속 산 사람들은 무조건 어느 정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다가 제 관점이에요. 중간중간 배당도 계속 나올 거고. 잠깐만, 근데 잘못한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을 안 난다고 가정하지 않았어요. 그거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엔비디아, 거고. 삼성전자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를 했을 때 그 윈터 이즈 룸이라면서 하이닉스를 내년도에 22조 하다가 내후년도에 2조 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물량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HBM 나오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뭉그러진다는 게 모건 스탠리 입장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정확히 리포트하고 넘버를 안 보고 대충 얘기했었는데,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는 20조에서 2조로 말도 안 되게 떨군 그 가정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이닉스 떨군 거, 그것도 인터니까 삼성전자가 엄청 많이 생산하고 네. 가격 경쟁이 붙는 거예요. 뭐에서 HBM에서. HBM에서. 그래서 하이닉스를 떨군 건데. 떨군 거. 아니 20조가 2조 그렇죠, 된다는 그렇죠, 척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걔네가 삼성전자를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는 내가 정확히 못 봤다. 근데 걔네들도 30조 하다가 뭐 20조 했는지 모르지만 경쟁이 붙는 거야. 늦게 들어온 애가 네네. 갑자기 많이. 근데 오늘 다른 뉴스가 나왔잖아요.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 14만 장 하려고 해서 내년에 20만 장 하려고 했는데, 네, 했는데 여차저차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뭐 엔비디아 콜을 못 받았건 아니면 아직 뭐가 됐든 간에 수요가 어쨌든 간에 14만에서 20만 장 안 하고 17만 장을 줄였다고요. 그러니까 모건스턴이 그 말이 틀린 거지.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 뭐냐면 삼성은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해서 캐파를 준비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14만씩 20만 장에다 줄였다고. 줄였어요. 그러면 오버서플라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덜 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오늘 더 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20조가 던 것이 2조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윈터 이즈 룸인 게 아까 그 친구가 그러면 삼성이 콜이 잘 나서 삼성이 완전 개판 치킨다는 가정을 하고 했다는 걸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삼성을 분리한다는 거는 삼성이 중국이나 그 레거시 제품의 익스포저가 이 등치가 크다 보니까 하이닉스보다 더 큰 거예요. 그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반도체에서 원래 한 5조 5천 원 나올 줄 알았는데 4조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메모리 말고 파운드리가 1조 3천원 적자 났다니까요. 원래 지난분기 4천원 따던 게 적자가 1조가 더 났어요. 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도 개박살 났다는 거에 포커스를 또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구분하는 거고, 윈터 이즈 카밍이라는 것 자체에 아까 걔가 얘기한 그거는 삼성이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삼성이 그래서 캐파를 못 늘리고 캐파를 못 늘린다 했잖아 지금.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걔 말도 틀리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봐야 될 거는 하이닉스 실적 나올 때 보세요. 하이닉스가 자기네 캐파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HBM을. 삼성이 캐파를 줄였어. 이렇게 늘리라는 거는. 그러면 만약 수요가 탄탄하면 어떻게 되죠? 하이닉스가 캐파를 더 늘려야죠. 이론적으로는. 안 그래?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따라오려고 했는데 얘가 캐파를 이렇게 늘리려다가 네. 캐파를 줄였어. 캐파를 늘리는 각도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낮췄다고. 두 달 사이에. 네. 그러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진짜 수요가 넘치면은 하이닉스한테 더 주는 게 맞죠. 그럼 하이닉스는 원래 캐파 투자를 더
탄탄하게 하거나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다는 플렉시빌리티를 보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거를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겠지. 그래서 내가 이런 모든 것을 하이닉스의 얘기를 들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삼성은 어차피 안 들어갔고 나중에 본인이 말씀대로 나도 결국은 들어간다 보는데 저는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올해 못 들어가고 내년 1분기에나 들어가면은 2분기에나 생산된다는 거라고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게 다른 거라고. 오케이. 그걸 복합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은 네. 그냥 단순히 외국인이 파니까 파는 거고 뭐 이렇게 짜증나니까 이렇게만 대응밖에 못 하는데 그렇지 않은 면들이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리고 아까 본인이 말씀하신 게 짧게만. 많은 것들이 이미 오늘 알게 아니고 한 달 반 동안 많이 두 달 동안 얘기됐었기 때문에 주가에 많이 녹아들은 것도 맞는데도 불구하고 녹아 있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뭔가 나면 팍 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외국인들은 그 언젠가 뭐가가 와닿지 않으면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루님 코멘트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관점이 좀 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로직의 네. 문제예요, 결국은. 네, 저랑은 관점이 완전 다른 부분이어서 일단은 뭐 제가 이 반도체 얘기는 정말 연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뭐 저의 생각에 동의를 하시면 거기에 맞게끔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뭐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전 단기적으로 된다라고 삼성전자를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배당에다가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뭐 네네. 당연히 잘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프리미엄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었던 프리미엄을 상당 부분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애초에 그 부분을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AI라는 거를 제가 써봤고 그리고 지금 이 젠슨왕의 발언들을 다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수요단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고용도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지만 결과적으로 좋았잖아요. 좋게 나왔고 지금 이전 데이터들 다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수요도 지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공급은 주문을 때리면 그래도 가시화가 되지만 수요는 지나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수요가 그렇게 빨리 식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급은 저는 반영을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다른 쪽은 이미 반영을 했잖아요. 삼성전자는 거기에 따른 주가 반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럼 시장은 한 번도 반영 안 된 이슈에서 오케이가 나면은 좀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 가정하고 이제 주가를 차곡차곡 모아 나가서 평단 만들어 놓으면 이제 배당에다가 시세 차이 거기서 나면은 그게 합치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수익률이 나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자금을 많이 넣었을 때 10%랑 조금 넣었을 때 10%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줍지 않게 단타를 치는 것보다 기간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주식을 계속 쌓아서 모으고 그게 한 번에 터졌을 때 좀 굵직한 계단식 상승을 하시려는 분들이 이번에 삼성전자 좀 장기 포트로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애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시면은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단타성으로 보면은 하이닉스가 낫죠. 왜냐하면 제가 하이닉스가 훨씬 더 빠르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시각 차이가 있으면 이게 안 맞는 거니까 거기 잘 알아서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흡사 네. 예전에 작년 이맘때에 그 2차 전지 보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가지고 산업의 어떤 성장성으로 누가 키플레이어가 될 거냐에 따라서 맞아. 이 목표 주가가 천차만별이고 보는 관점도 천차만별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토론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네. 그거를 잘 들어보시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맞는 시나리오로 정확한 하면 건 될것 같습니다. 똑같은데 삼성전자는 단타로 할 단계는 완전히 지났어요. 음,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음, 끝났어요 게임. 단타로 해서 먹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예. 단타 안 돼요. 끝났어요. 삼전으로 단타 안 하죠 뭐. 아니 올 상반기까지 단타 할 수도 있었지. 그러니까 8월 지나가면서 단타, 특히 9월 들어오면서는 단타는 게임이 완전히 끝났다고. 예. 그렇다고 하이닉스 갖고 단타를 계속할 수 있냐 이것도 아닙니다. 정말 말씀드리면 하이닉스 혼자서 20만 원, 21만 원 가고 삼성전자가 4만 원 되고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하이닉스가 먼저 가는 것뿐이지.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한 오늘 진짜 토론의 25분을 한마디를 말하네. 완전 끼어들 수가 없었네요. 와. 아니 근데 이런 토론이 가정이 지금 막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금 위치에서 또 삼전이 신저가 찍었으니까 네. 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칼을 갈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댓글 어마어마하게 달리겠네. 근데 저는 두 분의 의견 모두 다 뷰의 뭔가, 차이예요. 이해가 2차 전지도 가가지고. 똑같고 네. 그때처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그냥 넘어갈까요? 네, 중요한 거 보여주죠. 있으면은 하시고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정도 하고 전 오늘 한마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 그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뉴스 하고 바로 콸콸콸 가자. 네. 알아야 될 뉴스들 한번 볼까요? 그냥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바로 한마디. 콸콸콸 오늘 뒤에 왜냐 한마디 하면 또 보면 또 말이 붙을 거라서. 아, 그러세요? 편하신 대로. 그냥 편하신 지나간 적이 없잖아요. 네. 좀 진행자가 시간은 내가 보고 있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해주세요 두 분 다.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뉴스를 그냥 예, 쓱쓱쓱 보고 오늘의 한마디 하고 그러고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아주 사발이 빠르게 적이라고 지금 다. 아주 빠르게 뉴스 볼까요? 오케이, 뉴스 가보죠. 네. 네, 뉴스 보시면은 뭐 네. TA항공은 오늘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 국제 소송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나머지 항공주들도 좀 흐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뭐 전년 동월 대비 19% 좀 좋았고 9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것도 좀 있어서 네. 요거에다 뭐 하늘길도 추가적으로 열린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쪽은 그 지금 중국 쪽에는 수주가 좀 밀리고 있는데 성과는 계속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최근에 약간 조금 눌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한데 오늘 또 리포트도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잘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주가 우리나라가 좀 밀리더라도 이미 충분하게 받아놓은 상황도 있고 그다음 조선가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 생기면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다가 만약에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과하게 빠지지 않을 거다 네. 라는 게 일단 분석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이 공급망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변화가 나타나고 여기 지금 가격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네.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히토류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공급망을 다시 중국이 좀 흔들기 시작을 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 또 이제 원재료 부분에서도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커서 그래서 오늘 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 좀 급등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휴전 가능성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제 헤즈볼라 휴전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도 급락을 했고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부분에서 방산주가 좀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또 이게 좀 식어가는 분위기가 되니까 방산주들은 오늘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 근데 사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요번에 또 리포트 나왔는데 미국 쪽에서 이 방위 산업에 대한 10% 이상을 좀 늘릴 거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미국이 올리게 되면 중국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다 쫓아와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는 기조가 생기면 서로 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오전에 폴란드 국방 장관이 왜 한국에게 수주를 했냐 그거 이제 유튜브 영상 한번 클립으로 좀 짧거든 한 3분짜리도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우리나라가 확실히 이런 납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압도적이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정책 자금만 늘어나는 규모만 되더라도 방산주들은 상당히 좋을 수 있다. 게다가 워낙 수주가 많이 쌓여 있고 또 지난 9월까지만 하더라도 LIG넥슨 이런 쪽은 뭐 상당히 수주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같이 보셔서 만약에 이번에 이 이슈로 휴전 이슈로 좀 방산주가 많이 차익이 나온다. 그럼 저는 다시 한번 좀 눌림목 매수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흑백 요리사 얘기가 있어서 우리도 어떤 약간 흑백 흑백. 투자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블라인드로 해가지고 서로 논리 싸움하고 먹으면서 심사 누가 해? 심사? 저는 한마디 안 하는데 네. 한마디 안 하는데 좀 분명히 좋고 좋은 건 좋은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아까 그 삼성전자 그 캐파 증가를 줄인 거는 그 얘기는 아까 걔가 얘기한 누구지? 그 쇼니 얘기한 그거 그 삼성이 돼가지고 디스럽션 시킨다는 그 과정에 처음에 스타트가 틀렸어요. 근데 그건 틀렸고 수요에 대한 건 지켜봐야 되고 공급에 대한 건 삼성이 일단 리트리트했다고. 공급을 줄였다고.
공급의 증가량을 줄였다고. 음. 지금 어저께 그 발표하고. 네네. 그건 의미가 있어요. 그럼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애널리스트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내일 리포트가 커멘트가 나와야 돼. 삼성전자 실적 9조 1천억 11조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나오는지 보고 안 나오면은 하이닉스가 무슨 얘기 하는가. 거기서 그게 여기에 1차적인 관건이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케이. 저는 이제 리포트가 매우 중요한 게 몇 개 있어서 시간이 안 되는데? 아 그래? 아이 너무 아깝네. 이거 아니 아까 안 하신다 그래가지고 아니 넘어갔죠. 한마디는 안 하고 그 리포트 종류만 말씀드릴게요. 딱딱 빨리. 리포트 종류만. 천천히 전달되게. 아이 리포트 종류만. 수가 적어도. 근데 우리 한마디 듣고 안 해요? 권호님이 한마디 듣고. 아 죄송합니다. 한마디 안 하시는 줄 알고 내가 한마디 안 한다 그랬지. 하세요. 너무 힘들어. 한마디 듣고 할까요? 너무 잠깐. 힘들 때 한번 뿌리면 안 돼? 열날 때. 각자 할 말만 하고. 아 너무 힘들어. 아니 어때 그냥 시원하게. 아 이럴 때일수록 힘내야 됩니다. 시원하게. 항상 가장 지쳤을 때 힘을 내는 자가 인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한마디 없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오늘 한마디는 넘어가고 넘어가요. 요거 리포트만 짧게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칼칼칼 하죠. 네.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네. 동의했죠?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리포트 16페이지에 2분 드릴 수 있어요. 빨리 16페이지 빨리 띄워주세요. 신영증권 오늘 나온 건데 AI 네. 에라 AI 시대 HBM 다음 병목 찾기 중. HBM 병목이 있는 건데 HBM의 병목을 네트워크에서 찾는다는 관점이에요. 네트워크 해결하기 위한 관점. 이건 복잡하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브로드컴이에요. 브로드컴하고 엔비디아하고 이 네트워크 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든지 슈퍼 이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든지 이 리포트가 상당히 기술적입니다. 잘 썼어요. 그래서 좀 긴데 저거는 요것만 가져왔는데 여기 네트워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자 신영증권 HBM 다음 병목 찾기 중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요거 넘어가고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올에서 인터넷 뉴트럴 네이버 카카오가 심심한 이유는 오케이. 이유는 뭐예요? 생성형 AI는 한마디로 절실하지 않다. 네이버 카카오가 AI에 있어서 생성형 AI는 B2C 이거는 공급자가 푸시하는 건데 시장이 그렇게 빨리빨리 크지 않는다. 둘째, 자기네만 해도 된다. 스타트업이 아직 안 들어오니까 경쟁자가 별로 없다. 절박하면 부족해서 이따위로 가다가는 AI 피해 섹터가 될 것 같다라고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따위로. 그러니까 안 가는 이유 중에 그나마 그래도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낫다 이런 얘기는 끝에 적었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로템. 가파른 성장 리포트가 7만 원, 7만 3천 나왔는데 나오는 순간 제가 보면은 야 일단 이익 실현하게 하겠구나. PER이 15배거든요 내년 기준으로. 이게 다 좋은데 폴란드 나가요. 폴란드 2천하고 루마니아 다 좋은데 전망을 조금 보수적으로 했어요. 왜 보수를 했는가 보니까 네. 약간 언서튼티가 여기 루마니아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한데 그거 지나가면 결국은 다시 갈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단타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오늘 하고 왔는데 아침에 바빠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딴 얘기인데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이상한 아저씨가 한마디 했는데 네. 읽고 나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근데 신경 쓰는 게 김정은에 미치면은 무인도 전술에 터뜨릴 수도 있다. 저거 읽어봤는데 맞죠? 확률은 낮다. 확률이 낮지. 근데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얘기예요. 네. 어머나. 오케이. 자, 이상 끝. 알겠습니다. 자, 리포트 요것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빠르게 콸콸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오늘은 CJ 제일제당 들고 왔습니다. 평당가는 31만 원, 비중 10%입니다. 매수 이유는 원화 강세로 인해 원재료가 하락이 했고,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방어 종목이다. 외식비 상승으로 가정 간편식 판매가가 증가할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계속 하락합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물타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셔서 들고 왔습니다. CJ를 사셨다. 네. 제일제당. 일단 연간 실적, 분기 실적도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이분합니다. 이분하네. 이분하다. 네, 쭉 똑같아요. 비슷해요. 돈도 벌고 있긴 하지만 성장성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왠지 리포트를 보시면은 약간 반반 갈린다? 그냥 하반기에 견조한 실적이 전망이 되고 뭐 경기도나 방어를 할 것이다. 요 정도였다가 하나증권에서 10월 4일 날 국내 가공 부진이 아쉽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있어서 들고 왔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3분기 국내 가공 실적 분위기가 다소 아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쿠팡과의 거래 재개 효과가 4분기부터 가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에서는 좀 잘 팔리고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약간 기대는 되지만 국내가 좀 아쉽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48만 원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흑백요리사 CJ 제일제당하고 모수 저 안성재 모수하고 원래 손잡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빠이빠이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빵 떴잖아요. 그래서 좀 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안 좋음이 다 차트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획백요리사 때문에 말도 안 돼. 일봉 쭉쭉쭉 내려가고 야. 있고 지금 월봉 보시면 월봉. 그래도 다행인 게 다행인 건 그래도 이렇게 좀 약간 평평하게 이분해? 이분을 사고 싶으세요? 저게 괜찮다고? 저게 사고 싶어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 근데 저기 동그라미 쳐놓은 게 25,000원 조금 덜 되거든요. 이것까지 깨면은 정말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당간당하네요. 저의 결론은 CJ 제일제당, CJ 재난제당이라고 재난. 적어봤습니다. 재난 상황이다. 재난이다 지금. 아하. 오케이. 자, 네. 하창호 본부장님, CJ 제일제당 코멘트 해주신다면요. 주가는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요거 리포트를 좀 보시면 4분기 정도부터는 좀 그래도 뭔가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리포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적으로는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뭐 사실 지금 뭔가 정리를 하거나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꼭 정리를 해야 된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이전 직전 저점 라인 부분들이죠. 한 26만 원에서 27만 원 요 사이에서 좀 정리 포인트를 잡아 보시면 될 것 같고 4분기에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뭔가 좀 반등을 좀 노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기다리시면은 그래도 한 30만 원대 초반 32만 원 요 정도까지는 한번 올 것 같아서 저라면 지금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4분기 모멘텀들 조금 보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비중이 얼마나 기다리지? 비중 10% 아니었어? 비중 10%요. 손실이 한 20%? 아까 평단이 31만 31만 원. 원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아직 28만 원이라 그럼 좀 기다리신다. 한 10% 정도 마이너스예요. 저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널리스트가 리포트한 게 있고 많이 빠졌으니까 아까 권호님 말씀대로 비슷하게 좀 기다리셔도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근데 다음에 올라오면은 미련을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게 그렇게 성장하는 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 그 이 섹터 애널리스트 한마디 하고 네. 그 스트레이트가 마음에 드니까 한마디 거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냥 20만 원, 40만 원 갇힌 주식이라고 저는 맞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좀 비슷하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CJ 제일제당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마이너스 10% 정도면 뭐 괜찮죠. 비중이 재난재당이라고 해줬으니까 재난지원금 식으로 오르겠지. 네, 알겠습니다. 이거 사실 가져왔는데 이거 보여주지도 못하고. 이게 뭐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이란에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까? 재밌었는데. 이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네. 진욱채님께서 제일제당료 당뇨 걸린 것 같다고 제일제당료. 약간 주가가 힘없이 저런 게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야 되는데요. 어느 따뜻한 봄날님께서 대체적으로 직장인은 본호형을, 전업투자자는 본호형 스타일, 동묘형 스타일을 좀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만큼 두 분의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래서 뭐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거는 또 건강한 우리에게는 거니까. 더 좋은 거잖아요. 응? 우리에게는 더 좋은 그럼요. 거잖아요. 이런 뷰, 이런 뷰 다. 제가 그 얘기 안 했나? 서로 의견이 아침에? 달라야 돼요. 아침에 그 얘기 했잖아요. 아침에 뭐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애널리스트로서 빅 리포트 썼거든. 80페이지 리포트를. 책인데요, 33살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쓰고 나서 2개월 동안 2개월에 3개월 따서 20%가 빠졌습니다. 개망신, 창피하잖아요. 네. 근데 그해 12월 말에 세일즈맨이 전화를 왔어요. 우리 집으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 당신 덕에 다 팔았다고. 당신 그 리포트 다 보고 열심히 나한테 전화 한 2번 받더니 세일 잘해서 매도 주문을 엄청 받아갖고 돈을 많이 받았다고. 너 보너스에 내가 좀 기여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언제냐? 200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뭐죠? 설명. 포인트? 네. 해야지. 포인트. 포인트 포장이 안 해야지. 되니까 나한테 그냥 쓱 넘겨버리다. 포인트는 각자 견해가 그 똑같은 거를 관점을 보더라도 그 관점이 다를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익 내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수익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뒤에 오는 뉴스룸 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